안녕하십니까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확 추워졌네요. 지금 양평인데요. 6세대 익스플로러 부분 변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포드 코리아가 제가 정신 차렸다고 표현했는데 조금은 차린 것 같습니다. 익스플로러를 6세대를 내놓으면서 3년 전에 7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 나왔잖아요. 진짜 폭망했잖아요. 요번에 한 8,900만 원 정도 가격을 인하한 데다가 ST 라인이라는 보다 스포티한 라인을 가져오면서 6,290만 원 이라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스플로러가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던 수입 SUV였잖아요. 불과 한 5, 6, 7년 전 2018년까지만 해도 연간 5,000대 이상 판매하는 수입 SUV 베스트셀링 모델이었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2019년에 팰리세이드가 본격적으로 팔리면서 이제 쇠락을 했는데 어쨌든 6,290만 원 S라인 6세대 부분 변경 경쟁력이 꽤 있습니다. 타보니까. 자, 어떤 면이 경쟁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라인은 요즘 이런 거 드물잖아요. 익스플로러를 앞에 딱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허니컴 라디에이터 그릴로 바꿨고요. 이 부분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키우면서 옆이 아니라 밑으로 크면서 조금 더 강인한 인상을 줬고, ST라인은 기존 플래티늄에 비해서 LED지만 반사판형 LED입니다. 헤드램프도 이렇게 라인을 슬림하게 했네요. 그 다음에 뭐 덕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대로 꽤 큼지막하게 달았습니다. 익스플로러 달려있다는 게 이 가장 큰 ST라인의 큰 특징이고요. 전면에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ST라인 로고가 보이죠? ST라인 보이고, 솔직히 제가 이 ST라인으로 제일 마음에 든 게 휠입니다. 휠 21인치, 오히려 플래티늄보다 1인치 더 큰 휠을 달았는데 이런 게 미국식 휠이고 내연기관의 휠이잖아요. 요즘 전기차 휠, 하이브리드 휠 보면 너무 재미없는데, 오랜만에 진짜 이 뭐라고 할까요, 다이나믹한 휠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피렐리 21인치 타이어인데 승차감은 20인치가 훨씬 좋습니다. 대신 훨씬 스포티한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저희가 고속주행에서 해보니까 잔진동들은 조금 고속에서는 좀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주행 성능은 21인치 맞는 것 같네요. 이런 옛날의 휠 방식이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사이드는 전혀 바뀐 거 없고요. 휠 빼고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부분 변경이라 사실상 램프를 바꾸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전체적으로 길게 익스플로러 들어가고 리어 램프를 슬림하게 뽑았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슬림하게 뽑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바뀐 게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 차의 특징이죠. 익스플로러가 한참 인기를 끌었던 부분이 이런 토인하는 분들, 견인하는 부분인데요. 익스플로러 탔던 분들이 트레일러 견인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국내에 그런 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캠핑 트레일러라든지 보트라든지 바이크 이런 것들을 트레일링하는 견인봉, 이 부분이 또 익스플로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6가지 드라이브 모드에 견인 모드가 있거든요. 2.2톤까지 견인이 가능합니다. 뒷부분 조금 더 슬림해졌고, 뭐 기존의 익스플로러 들어가 있고, 위에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스포티한 디자인이죠. 저는 익스플로러 디자인은 미국 차에서 SUV 중에 가장 잘된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ST라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대 부분 변경 익스플로러 이제 주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파워트레인은 바뀐 게 없죠. 이제 6세대하고 같은데 5세대 때가 2.7 터보였고 지금 이제 2.3 터보입니다. 304마력에 토크가 40이 넘은 정도로 생각보다 좀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자동 변속기와 매칭이 빠릿해서 그런지 초반 가속은 답답하진 않네요. 고속에서의 제가속이 어떤지를 한번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는데, 일단 후반 가속은 답답한 부분은 없네요. 그 다음에 10단이랑 매칭이 밀어주는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시동 걸었을 때 포드가 이제 MVH가 좀 약했는데 6세대 오면서도 좋았지만 MVH 특히 노이즈 쪽은 확실하게 잡았더라고요. 보닛에 그 흡음재도 제대로 넣고 전체적으로 마무리 품질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포드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꽤 단단합니다. 상당히 단단해서, 더군다나 21인치 이 ST라인이 21인치 휠인데 진동 처리의 그 약간 튀는 맛이 중고속에서는 조금 거슬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열에서는 또 2열 탑승한 경우에는 2열에서 더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노면 소음이 아니라 그 중고속에서의 잔 요철들을 걸러내는 부분들이 조금 이 단단함이랑 21인치랑 더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저속에서의 그 방지턱 처리는 아주 깔끔합니다. 휠베이스가 이제 3025mm, 3m가 넘잖아요. 이게 6세대에서 조금 부드럽게 세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꽤 단단하게 느껴지고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6가지로 작동하죠. 뭐 오프로드도 있고, 가장 큰 특징은 견인 모드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익스플로러가 미국 차답게 견인 모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모드가 있다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에서 에코라든지 약간의 스포츠 주행, 파워 주행으로 바꿨을 때 큰 차이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이나믹, 약간 기어비가 촘촘해지는 게 느껴지네요. 이제 기어를 좀 물고 있는데, 기어비 무는 거로 중저속에서의 토크는 확실히 느껴지네요. 지금 이 ST 라인이 6290이거든요. 6290인데 딱 한 가지 단점 빼고는 제가 보기엔 ST 라인이 아마 그 6,900만 원 하는 플래티넘보다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딱 한 가지,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1렬에. 포드가 이제 정신 차린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 디스플레이죠. 지금 13.2인치 디스플레이인데 이제 계기판은 12.3이고 생각보다 해상도도 좋고 위아래 길이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서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더군다나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서 저희가 지금도 티맵을 쓰고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해서 해상도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비에노 그 오디오 시스템인데 플래티넘은 14개 스피커고 SD 라인은 10개인데 음질은 보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중저음 빵빵 때려주는, 그리고 이 앞에 대시보드 가운데 이렇게 약간 부직포 처리를 해서 길게 스피커를 넣은 이제 비에노의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저희가 사전 주행을 할 때 음감을 키워보니까 하여튼 베이스 중저음이 굉장히 튀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오디오 시스템도 비에노로, 과거 이제 소니를 썼었는데 비에노로 바꾸면서 음질도 꽤 괜찮아졌다. 유일하게 ST 라인이 이제 통풍이 안 되고 가죽 시트가 아닌데 직물 시트 재질감이라든지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플래티넘 가죽보다 이 직물 촉감도 더 좋고 이 눈에 보이는 인테리어의 느낌이 훨씬 더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휠도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휠도 디자인이 달라서 레드 스티치만으로도 충분히 고급감을 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통풍하고 가죽 시트 때문에 600만 원, 물론 이제 헤드램프 조금 프로젝션 타입이고 얘는 이제 반사판인데 그거 바뀌는 것 때문에 플래티넘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는 6292 ST 라인이 가장 훌륭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파는 차다 보니까 이제 현대 팰리세이드라든지 기아 텔룰라이드랑 경쟁을 하는데 얘네가 가격은 조금 더 비싸거든요. 분리 버튼을 그래도 포드가 좀 많이 반성을 한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를 많이 넣고 OTA 업데이트 하려고 분리 버튼을 아주 기본적인 비상등하고 카메라 정도, 기본적으로 공조는 그 디스플레이 밑바닥에 아예 그 고정 형태로 깔았네요. 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상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카메라 전환도 굉장히 빠르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도 미니멀리즘에 가깝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마무리감이라든지 플라스틱, 적어도 만져지는 플라스틱 소재는 이거 포드차 마저 할 정도로 꽤 괜찮네요. 단지 이제 운전 감시하는 요 모니터링하는 요 부분이 이거 저는 제네시스도 이 부분 참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투박한 부분 요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ST 라인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열선 핸들뿐 아니라 열선 시트 이건 기본인 거고, 하여튼 인테리어는 ST 라인 굉장히 고급스럽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익스플로러가 버튼식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이얼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 부분은 기아하고 비슷한 편의성이라든지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 변속 레버가 이제 요즘 현대기아에서 많이 쓴 벤츠도 마찬가지지만 휠 이 컬럼 쪽에 들어가면 요 부분 공간이 이제 SUV로서의 그 적재 공간 활용, 큰 백이라든지 이런 거 놓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7세대가 돼야 되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적재 공간 되게 훌륭하고요. 생뚱맞은 부분은 왼쪽은 무선 충전이 되는데 오른쪽도 스마트폰을 놓게 돼 있지만 여기 충전이 안 됩니다. 이거 뭔가 사제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 좀 생뚱맞은 부분이고 공조 장치 송풍구 느낌도 그냥 심플합니다. 그냥 가시성 좋게 그래서 만져서 조작하기 편할 정도, 특별하게 디자인적으로 터치는 하진 않았네요. ST 라인은 어쨌든 레드 스티치를 통해서 고급감을 주는 거에서는 꽤 성공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완성도라든지 마무리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과거 익스플로러에 비해서는 익스플로러의 그 3열 전동 폴딩 되는 기능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대형 SUV라는 게 워낙에 보급이 안 될 때였는데 지금은 막강한 경쟁자 때문에 과거의 익스플로러의 영광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더군다나 내년에 이제 팰리세이드가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면은 아마 딱 터보 하이브리드 가격대가 6천만 원 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편의 장비는 훨씬 더 좋을 거고, 과연 그랬을 때 연비도 지금 익스플로러보다 최소 30% 정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아마 12km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익스플로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지. 물론 익스플로러 강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포드의 그 SUV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이 예뻐져서 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익스플로러의 흰색 정말 많이 보였었죠. 과거에는 뭐 5, 6천 대 팔릴 때 영단. 아무리 품질 좋아지고 오디오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편의 장비 너무 좋아지고,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10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경쟁자가 생겼다. 그게 익스플로러의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스플로러가 혼자 누렸던 그 영화를 재현하기는 상품성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특히 국산차에 막강한 경쟁모들이 생겼다는 점. 이 부분이 익스플로러가 가진 오늘날의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또 이 추위 속에서 저희 익스플로러 6세대 부분 변경 ST 라인 시승을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기대할 만한 차로 한번 저희가 또 캠리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추가적으로 저 지난달 중국 BYD 갔던 영상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